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27번째 시간입니다. 안.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눈이라는 뜻의 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얼굴이라는 뜻의 안 글자를 배웠는데, 네, 한자가 달라요. 그렇지만 한국어로는 똑같이 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눈이라는 뜻의 안 글자가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안경.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경입니다. 안경 할 때 안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쓰는 그런 거울 같은 것, 눈에 쓰는 유리해서 glasses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경은 보통 안경을 쓰다, 안경을 끼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그 문어로 착용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뜻입니다. 영어로 그냥 wear glasses 하면 돼요. 자, 그는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았다. 네, 닦다는 이렇게 더러워져서 안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았어요. 네, 우리 보통 옷으로, 손수건으로, 휴지로 보통 안경을 많이 닦지요. 네, 그럴 때 닦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다. 네, 여러분, 색안경 할 때 색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컬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색깔이 있는 안경들이 있어요. 색안경이에요. 검은색, 초록색, 노란색.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색깔 있는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세상이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이 검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검은색이에요. 또 여러분이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색안경은 여기서 보통 어떤 편견, 네, 여기 prejudice가 있죠. 편견, 어떤 내가 좀 삐뚤어진 생각, 나만의 생각, 이제 그런 것을 편견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그런 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 기억하시죠? 네,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냥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남자, 사람, 친구 해서 남사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남사친을 만나서 막 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 여자는 뭐야? 결혼한 여자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색안경을 끼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색안경을 끼고 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자, 밑에 보세요. 무엇이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만의 생각, 너의 그 좁은 작은 생각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쌍안경으로 새들을 보았다. 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안경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게 쌍안경이에요. 네,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네, 쌍은 커플이라는 뜻이죠. 한 쌍, 두 쌍 하면 one couple, two couples 이렇게 말해요. 부부 한 쌍이 뭐 연인 한 쌍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쌍이 one coupl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 두 개가 있죠. 왼쪽, 오른쪽. 네. 이렇게 두 개가 렌즈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쌍안경이라고 합니다. 육안. 네, 육안 할 때 육은 바로 우리 몸이라는 뜻입니다. 또 육에는 고기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육체.
정육점. 네, 이제 여러분들이 육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나 그거 알아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육안하면 고기로 된, 우리의 몸으로 된 눈이라는 뜻으로 naked eye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뭐 아까 그 쌍안경 있죠? 쌍안경이나 네, 그 마이크로스코프 아니면 매크로스코프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육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은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밤에 별을 볼 수 있지만 그 별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은 아주 아주 조금이에요. 더 많은 별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네, 텔레스코프, 네, 망원경을 보고 그렇게 별들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별들을 볼 수 없어요 할 때는 육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균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네, 별뿐만 아니라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손도 깨끗하게 씻고 네, 조심해야 돼요. 진품과 모조품은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된다. 네, 진품은 진짜 물건, 모조품은 가짜 물건이에요. 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눈으로 라는 뜻이에요. 안구, 안구 할 때 구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구도 여러분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지구 할 때 땅이 둥글어요. 공처럼 둥글어요 해서 네, the earth를 우리가 지구라고 했고 야구, 축구, 뭐 배구, 탁구, 네, 다 구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다 공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안구는 뭘까요? 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눈이 이렇게 공처럼 생긴 부분이죠. 네, 이것을 안구라고 합니다. 네, 재미있죠? 자, 그러면 안구가 들어간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구, 건조증. 네, 여러분, 건조하다, 날씨가 건조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구, 건조증은 눈이 자꾸 드라이해져요. 말라요.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눈에 계속 이렇게 식염수, 약을 넣는 거예요. 네, 요즘에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안구은행. 네, 여러분, 이렇게 죽기 전에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나의 눈을, 나의 간을, 나의 뭐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눈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보관하는 곳을 안구은행, 아이뱅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구정화. 네, 이것은 한국에서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말이에요. 정식 단어는 아니에요. 안구정화. 정화라는 말은 purify,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구정화하면 눈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이 숲속에 가서 나무들, 푸른 나무를 보거나 멋진 풍경을 봤어요. 그러면 눈이 행복하지요? 눈이 너무 편안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안구가 정화되는 것 같아. 안구 정화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아주 멋진 남자, 아주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즐겁잖아요. 좀 저렇게 잘생겼지? 어쩜 저렇게 예쁘지? 네,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사람, 뭐 옷을 잘 입는 사람, 뭐 이런 거 예쁜 것을 볼 때 눈이 참 편안하고 좋다 해서 그럴 때 안구 정화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봤어요. 누가 잘생겼을까요? 박서준? 네, 선생님이 박서준을 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잘생겨서. 그러면 선생님 눈이, 안구가 정화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라서, 네, 이렇게 리트는 랭귀지, 문어에서는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농담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네, 거꾸로 안구 테러. 네, 여러분 테러는 아시죠?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테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구 정화와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너무 못 입었어요. 색깔도 안 맞고 옷도 이상해.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고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여러분이 못 볼 걸 봤어요. 지저분한 거 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안구 테러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고 화장도 메이크업도 아주 이상하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 야, 나 오늘 안구 테러 당한 것 같아. 너 왜 그렇게 옷을 입었어? 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친구를 놀려주는 거예요. 근시는 안구가 너무 길어졌을 때 발생한다. 네, 안구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우리 눈이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인대요. 우리의 안구가 그렇게 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안과 안과 할 때 이 과는 디파트먼트 어떤 한 부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는 안과라고 읽지 않고 조금 세게 그 강하게 읽어서 안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안과는 그냥 눈 병원이에요. 여러분 눈이 아파요. 그러면 무슨 병원에 가나요? 네, 안과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너 당장 안과에 가봐야겠다. 눈이 좀 이상한가 봐요. 너 빨리 안과에 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 병원에 가. 그런 뜻이에요. 안과 의사는 눈병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네, 여러분. 눈을 치료하는 의사, 우리가 안과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아파요. 우리가 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김 씨는 이 돈을 안과 병원에 기부할 것이다. 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도네이트 할 건데, 네, 그것을 어디다 갈 거예요? 네, 안과 병원, 눈병원에 기부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안과 수술을 받는다고 적었다. 네, 눈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안과 수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생활하면서 나 눈 수술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쓸 때는 안과 수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대 대 할 때 대는 띠라는 뜻이에요. 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밴드 뭐 많이 단어 아시나요? 머리띠. 여러분 헤어밴드. 한국어로는 머리띠. 네, 그리고 네, 허리 벨트. 그거는 우리가 허리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는 띠. 밴드라는 뜻으로 네, 눈에다가 대는 밴드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네,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지하철에서 안대를 하고 자고 있어요. 어디에서 내릴까요? 네, 강남역, 강남 스테이션에서 내리나 봐요. 네,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깨워달라고 이런 안대를 한 것 같아요. 재밌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눈이 아파서 이렇게 눈에다 대는 거 있죠? 네, 이것도 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대를 했어? 나 눈이 아파서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하고 있었다. 네, 조금 전에 하얀색 안대를 했는데 그 색깔이 검은색일 때 우리가 검은 안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자기 전에 항상 안대를 써요. 안대를 사용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좀 주변이 캄캄하고 어두워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이 밝을 때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자게 돼요. 네, 그럴 때 저는 안대를 사용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앞, 네, 여러분, 안, 앞 할 때, 앞은 압력,
프레스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요즘에 압력이 많아, 압력이 심해라는 뜻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구 안에 압력이 프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압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가시면 꼭 눈 검사를 할 때 안압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압이 높으면 네, 이거 하이프레스 하이프레셔면 조금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안압 검사를 합니다. 안압의 상승은 녹내장이라 불리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눈에 압력이 높으면 녹내장이라는 네, 그런 병이 걸릴 수 있대요. 네, 녹내장은 잘못하면 시력이 없어져요. 앞이 안 보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것이 안압이 높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여자는 약물 치료를 받고 녹내장으로 높아진 안압을 낮추었다. 네, 반대로 녹내장이라는 병에 걸리면 또 안압이 눈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약을 먹고 네, 그 안압, 눈의 압력을 낮췄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시안, 근시안 할 때 여러분 근은 가깝다, very clos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깝다라는 뜻의 근 단어를 알고 있어요. 어디야? 나 근처야. 학교 근처에. 학교 부근에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때 근은 어느 학교 가까이에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까운 것을 보는 눈이라는 뜻으로 근시안은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eyesight, 그런 눈 시력을 근시안 아니면 근시라고 합니다. 저는 근시안입니다. 저는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근시안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때 안을 안 쓰고 그냥 저는 근시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안경 쓴 사람한테 근시예요? 네, 저 근시예요. 아니요, 저 원시예요. 저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할 때 반대말로 원시, 근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figurative expression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근시안적이라고 비난했다. 네, 정부, 거버먼트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짧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이었나 봐요. 지금 당장은 좋지만 멀리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멀리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 멀리 있는 걸 못 보고 짧은 거,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그런 정책, 그런 계획,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근시안적 계획, 근시안적 태도, 근시안적 정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가까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거리. 그것만 보니까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시안적이다. 근시안적인 계획이다 라는 말은 좋은 계획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쁘게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근시안적인 부동산 정책이 하층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네, 부동산 정책, 네, 집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정부에서 어떤 policy, 네, real estate policy를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그게 멀리 아주 생각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long term site가 아니라 short term site였어요. 아주 당장 지금만 효과가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안, 노안 할 때 여러분 노는 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
아시죠? 네, 그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르신, 네, 노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안하면 네, 눈이 늙었어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가 드시면 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보고 계시다가 가까이 보려면 안경을 이렇게 벗고 딱 가까이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노안이라고 합니다. 네, 눈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늙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노안이라고 해요. 보통 50살, 60살 그렇게 되면 노안이 다 누구나 옵니다. 그래서 나 노안인 것 같습니다. 나 요즘에 노안인 것 같아. 앞이 잘 안 보여. 물건에 그거를 잘 못 읽겠어. 나 노안이야. 나 노안이 왔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은 노안으로 알려진 상태가 진전된다. 네, 노안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안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인다. 네, 이렇게 눈이 많이 늙어서 네, 힘이 약해져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슬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눈을 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근도 많이 먹고 눈에 좋은 네, 그런 식품도 많이 먹고 핸드폰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눈을 운동도 하고 해서 노안이 좀 늦게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혈안. 네, 여러분, 혈안 할 때 혈은 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블러드 타입, 혈액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피가 났어요. 다쳐서 피가 나다라는 말을 할 때 어려운 말로 네, 출혈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혈은 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혈안 하면 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눈이 빨개요. 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혈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 이렇게 눈이 빨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는 우리가 충혈이라고 합니다. 네, 충혈. 네, 너 눈이 충혈됐어. 너 눈이 빨개 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충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안은 뭐냐 하면 네,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도 뭔가 figurative expression으로 뭔가 어떤 것을 여러분이 어떤 거에 막 집중을 해서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나 이거 꼭 해야 돼. 할 때 우리가 어디에 혈안이 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눈이 빨갛게 변한 것은 충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됐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 게임에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이번에 컴퓨터 게임에 꼭 이겨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아주 꼭 있어야 돼 하고 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을 어디에 혈안이 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혈안이다라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딘가에 너무너무 집중을 하고 너무 거기에 이렇게 너무 집중을 하고 그것을 너무너무 원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안이 되어 찾다. 네,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찾는 거예요. 자, 기자들은 그 기사를 취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네, 여러분 아주 좋은 예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BTS가 네,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기자들이 리포터들이 와서 BTS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때 막 너도 나도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인터뷰할 거야 하고 기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모습을 혈안이 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리가 있어요.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자리를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내가 꼭 그 자리를 가져야 돼 하고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에 혈안이 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벼간
네, 여러분, 벽안 할 때의 벽은 푸르다, 블루라는 뜻이에요.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벽안은 푸른색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blue eyes, 벽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푸른색 눈일까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거의 검은색 눈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는 이렇게 푸른색 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렇게 푸른색 눈을 가진 사람을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벽아는 푸른색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네, 외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은 푸른색 눈이 없으니까 보통 외국 사람을 이야기할 때 푸른 눈을 가진 외국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벽안의 외국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벽안의 소녀, 블루 아이 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소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밑에 여러분, 한국 인터넷 뉴스를 같이 볼까요? 벽안의 한국인, 현무린, 이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벽안의 한국인이에요. 푸른색 눈의 한국인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은 벽안의 한국인 하면, 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뉴스를 보세요. 여기 벨라루스 태생, 벽안의 한국인, 현무린. 네, 이 사람은 19살인데 벨라루스에서 태어나서 벨라루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국적, 내셔널리티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이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현무린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배구 선수인데 한국으로 기화했어요. 한국 사람이 돼서 네, 이 사람의 내셔널리티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벽안의 한국인이에요. 푸른 눈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밑에도 보세요. 벽안의 안강훈 신부. 네, 이분도 원래 이름은 로버트 존 브레넌이에요. 여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네, 대한민국 한국 국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벽안의 안강훈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밑에도 똑같은 분인 것 같아요. 벽안의 신부. 신부라는 말은 캐톨릭의 father라는 뜻이에요. 네. 개안 개안할 때 개는 열다, 오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안은 네, 눈을 열다라는 뜻인데 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블라인드,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수술을 해서 네,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개안하다, 개안 수술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 하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에서 특별히 불교에서 어떤 진리를 깨달았어요. realize some truth. 네, 어떤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이렇구나. 사랑이 이렇구나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내 눈이 열렸어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도 개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안하다, 개안 수술을 하다. 네, 이거는 앞을 못 보다가 수술을 해서 보게 됐어요. 진짜로. 그럴 때 개안 수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여행객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개안하게 된다. 네,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내가 살던 서울, 내가 살던 이 도시에서는 이렇게 성공, 공부, 뭐 아파트, 자동차, 인기 뭐 이런 걸로 살았는데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소용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자연에 맞게 사는 게 좋아요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개안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중 안중할 때 여러분 중은 가운데 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들 스쿨 중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안중하면 눈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안중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표현을 쓰는지 같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중에 두다, 안중에 두지 않다, 아니면 안중에도 없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중에 두다, 눈 안에 그 물건을 두는 거예요. 또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백화점에 갔어요.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이 필요해서 신발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옆에 모자도 팔고 옷도 팔고 선생님은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모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 눈에 없어요. 내 눈에는 오로지 신발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 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눈에 없어요. 내 안중에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 네, 똑같은 거네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신경 안 써. 안중에도 없어.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안중에는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만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든지 뭘 하든지 돈 하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지 얘가 아픈지 뭐 다른 거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중요해요. 그럴 때는 안중에는 돈밖에 없어요. 돈만 신경 써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녀석은 내 안중에 없다. 나는 그런 녀석 신경 안 써. 나는 그런 녀석은 관심도 없어. 안중에 없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눈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안목. 네, 여러분, 안목 할 때, 안도 눈이라는 뜻이고, 목도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눈, 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짐작하실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눈이지만 하나의 눈은 네, 우리의 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담아 놓는 그런 눈. 또 하나의 눈은 그냥 우리 이렇게 물건으로서의 어떤 그런 눈, 네, 이런 것을 이제 구분이 가시겠죠? 자, 우리가 그동안 몸, 신체, 그리고 여러 가지 얼굴, 또 안면, 네, 그런 단어들을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이 똑같은 단어지만 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것이 안고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안목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눈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 아이가 아니라 어떤 것을 꿰뚫어 보는 see through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어떤 판단력, 그런 것을 우리가 안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디에 안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 안목이 있어요 하면 거기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게 어떤 건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는 골동품에 안목이 있어요 하면 골동품이 이게 좋은 골동품인지 비싼 골동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뭘 좋아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가 이게 좋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멀리 봤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아 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안목으로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장기적이다, 긴 안목이다 똑같은 뜻이에요. 롱텀이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다. 네.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인지 못 그린 그림인지 이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림을 보면 그냥 그림인가 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좋은 그림이고 이건 나쁜 그림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친구 선택에 있어서 대단한 안목을 보여준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친구를 선택할 때 이렇게 좋은 친구,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당장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면 그 뜻은 그 사람은 거기 전문가예요. 거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차간, 차간 할 때 착은 어디에 붙다, 스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글루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글루 하는 거를 우리가 접착제라고 하는데 이 착은 어떤 몸에 붙는 거, 이렇게 붙이는 거,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는 눈에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도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의 깊게 보아서 이를 이루기 위한 실마리를 잡는 것, 그런 것을 차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1번부터 우리가 거꾸로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인간의 눈의 구조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네, 여러분 카메라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사람의 눈이 이러니까 카메라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하고선 여기 사람의 눈이 있어요. 사람의 눈이 있으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 컨셉을 따와서 카메라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착안하여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어디에서 그런 컨셉을 갖게 됐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여기를 보세요. 그 장난감은 용수철의 원리에 착안해서 만들어졌다. 네, 어떤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네, 용수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이것을 용수철이라고 해요. 용수철은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지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그 장난감을 이 용수철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착안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그 사업의 유망성에 착안해서 투자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돈을 투자하나 봐요. 인베스트 하는데 지금은 별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포텐션, 가망성이 있어. 뭔가 잘 될 것 같아 하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투자를 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그것을 착안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네, 착안한 것은 하고 이렇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별안간, 별안간 할 때 별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여러분 블링크. 네,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눈이죠. 간은 시간 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눈을 블링크 하는 순간 여러분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그럴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죠. 눈을 깜빡하는 그 짧은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 어떤 short moment 그것을 우리가 별안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안간 비가 오기 시작했다.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방금 조금 전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나니까 비가 왔어요. 네, 갑자기, all of a sudden, 갑자기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바꿔 쓸 수 있어요.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 남자가 별안간 화를 냈다. 네, 갑자기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별안간. 자, 별안간 큰 폭발음이 들렸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고 뭔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별안간 그 소리가 들렸어요 라고 말하고 그의 얼굴이 별안간 붉어졌다. 네, 괜찮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별안간 갑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안점 주안점 할 때 주는 주요한, main, important예요. 안은 눈이고 점은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메인 포인트라는 뜻이죠. 포커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Put something important at where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t some place. 그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다, 주안점을 맞추다 라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네, 물건을 잘 만들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만든 대신에 이번에 홍보, 네, 선전, 프로파간다, 뭐 거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림의 주안점은 여인의 옷이다. 여러분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은 주안점을 어디에 두세요? 네, 이 작가는 여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여자 옷이에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눈을 어디에 둬야 돼요? 중요한 데다가 두겠죠. 그래서 눈을 두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형식보다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자. 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야. 내용에 더 중요한 우리의 그 무게를 심어주자. 라는 뜻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한자, 네,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안, 해안 할 때 여러분 해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wisdom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안 하면 네, 어떤 지혜로운 눈,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안은 insight, wisdom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다. 네, 그 노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준비해. 이런 것을 준비하면 조금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앞을 볼 수 있는, 앞날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이 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해안을 가졌고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며 마침내 성공했다. 네,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눈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거둬서 성공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리안. 네, 여러분, 천리안 할 때, 네, 천은 아시죠? 네, 1000예요. 네. 자, 천 할 때, 이 천이고, 리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는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디스턴스 유닛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리라는 그런 디스턴스 유닛을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리를 아세요? 자, 우리 한국 노래 중에 아리랑이 있죠? 아리랑 중에 심리가 나옵니다.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여러분 이 아리랑 노래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이 아플 거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심리가 바로 3.9km입니다. 그래서 1, 2가 393m고 심리는 3.9km입니다. 그러면 천리는 네, 392km예요. 그러면 천리안 하면 거의 400km네요. 400km를 볼 수 있는 눈이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아주 멀리까지 보는 거죠. 400km를 볼 수 있는 눈이니까 아주 멀리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해안, 네, 지혜로운 눈,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는 천리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천리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녀는 아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언제나 천리안처럼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었지. 네, 400km 안에 있는 건 다 볼 수 있으니까 뭐든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천리안처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하무인. 네, 여러분. 안하무인은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눈이죠. 하는 밑에라는 뜻이에요. 위에, 아래, 밑에. 그러니까 눈 아래에 없어요. 누가? 사람이. 눈 아래에 사람이 없어요. 라는 뜻으로. 자, 여러분, 여기. 자,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그리겠습니다. 사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 사람 눈이 있어요. 이 사람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 아래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다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뜻으로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예뻐.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보여. 내 밑에 사람이 없어. 라는 뜻으로 안하무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너무 잘나서 막 잘난 체 하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깔보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안하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 좀 벌더니 안하무인이 되었다. 네, 그 사람이 옛날엔 돈이 없어서 굉장히 겸손했어요. 험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내가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번 거야. 내가 잘나서 돈이 많이 생긴 거야.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안하무인이 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 네, 행동하는데 막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네, 그녀는 안하무인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다. 안하무인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녀 외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게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도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줄 거예요. 자, 눈이 아파요. 그래서 눈에다가 약을, 메디슨, 약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약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약을 넣어요. 자, 그걸 뭐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안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단어들을 이제 조금씩 guess, 추측하실 수 있고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생각하시면서 그 뜻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준비한 수업은 다 마치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이 재미있는 한자, 보캐버러리, 그러니까 토픽 어휘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준비하는 것만큼 이렇게 재미있고 네, 쉽게 단어들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중급, 고급으로 가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